자, 이제 적분인데,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근데 적분은 더 쉬워요, 미분보다. 근데 생긴 거는 되게 흉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우면 지수로그 함수는 어때? 생긴 거는 순하게 생겼죠. 근데 그러니까 발작부터 발동하면은 미쳐버리죠. 난이도가 확 올라가잖아. 그거에 비하면 삼각함수는 어땠어? 생긴 건 불쾌하죠. 근데 오히려 문제 컨셉은 지수로그보다 어때요? 순하죠. 얘가 똑같아요. 미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어렵게 되면 미분의 난이도를 더 어렵게 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미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적분이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적분은 정확하게 섹션만 정확하게 딱 지키고 지켜야 될 것이 뭔지만 숙지하고 있으면 여기는 속된 말로 수투에서 거의 극한급이에요. 엄청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학생들이 보통 공식은 많이 외우는데 그 설정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리해 줄 텐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부정적분과 정적분이에요. 그럼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부정적분과 정적분.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면 컨셉이 몇 가지냐? 그럼 딱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분이야. 이건 점수 주는 버전이에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 뭐지? 하는데, 부정적분 문제가 요번에 6월 고에 2번 다 나왔어요. 알았습니까? 뭐 틀린 거 있나요? 부정적분, 부정정적분? 예, 살짝. 뭐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기초 레벨의 문제를 다 냈어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부정적분을 안 낼 거야. 그러면 무조건 평균변화 나옵니다. 아시겠죠? 미분 문제 2개나 정의 관련된 기초 연산을 2개나 냈어. 그럼 하나 빼는 순간에 함수칸 기본 연산이 나올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적분을 보게 되면 여기에 가장 특징이 뭐죠? 하면은 범위가 없어요. 특징이 뭐야? 라고 하면은 여기는 범위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상대방이 뭘 줄 거냐면 특징이 이렇게 줍니다. 여기다가 줄 때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라고 할 텐데, 여기는 앞에서는 뭘 주냐면 바로 조건문 구하는 값인데, 상대방은 무조건 1번. 조건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야? 바로 f'x의 식을 줍니다. 여기다 식을 줄게요.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구하는 값은 뭐죠? 라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f의 값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함수는 철저하게 뭘 따라가라 했어요? 함수 상태를 따라가라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f'x인데 구하는 건 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얘한테 맞춰야겠죠. 우리가 앞에서는 fx를 줬지만 원하는 게 f'a니까 미분한 다음에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거꾸로 f'x를 줬는데 구하는 값이 f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적분해주라는 얘기지. 자, 적분하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뭐가 생겨요? 바로 적분함수 c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주는 게 뭐야? 그러면 바로 함수값 하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fb가 c야, 뭐 fb가 p야, 이런 함수값을 하나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나는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이것을 먼저 뭐 해라? 부정적분을 먼저 해서 식을 만들고 상수 C 나왔죠. 그럼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값을 대입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문제 풀면 되는 게 부정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것만 가지시면 돼요. 물론 많은 문제집에서는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y는 fx의 임의의 한 점 x, fx의 기울기가 이렇게 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f'x의 식을 준다는 얘기지. 다른 동의어를 쓰는데 수능에서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수포자들이 못 풀어요. 꿈과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풀 수 있는 설정을 준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집이 오히려 다양한 컨셉을 내다 보니까 오히려 초점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쉽게 공부하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상대방이 fx의 식과 그 다음에 함수값 하나를 줄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구하는 값이 뭐야? 그러면 함수값. 요거에 맞춰서 그냥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살짝 올리면 정적분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가 모든 킬러를 구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설정이 돼요. 가장 베이직이기 때문에. 알겠니?
그러면 정적분할 때 우리 문제 풀 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dx 해봐. 그러면 우리 뭐 합니까? 이거 적분하고 그 다음에 범위 0부터 1까지 넣어서 3분의 1 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문제는 왜 쉽냐 이거예요. 정적분의 기초 연산이 왜 쉬운 거야? 라고 한다면 이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이 구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적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면은 바로 중요 포인트는 구조예요. 우리가 삼각함수 연산할 때 지켜야 될 거 뭐라고 했어요? 연산할 때는 무조건 각도 일치, 그 다음에가 종류 한 종류, 마지막은 차수 일차. 이거 맞춰달라 했고, 삼각함수의 그래프 풀 때는 무조건 주기 먼저 구하고 심화 과정에서 성질을 쓸 때는 대칭 성질 써야 한다 했어요. 그것만 인식하고 문제 보면 기가 막히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적분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의 표현인 거예요. 정적분의 표현이 몇 개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한 개가 나와야 됩니다. 정적분의 표현 몇 개? 하나. 그럼 적분 2개 주면요. 연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따로따로 2번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나를 줬을 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2개를 준다는 건 다시 2개를 몇 개로? 하나로 합쳐달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계산할 때는 정적분의 표현이 몇 개냐? 하나인가? 두 번째는 이 적분을 계산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연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반드시 적분 안에 있는 함수식을 알고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함수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만약에 함수식을 주면 푸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fx 하면 어떡할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없다는 거. 그럼 그 답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뭐 해야겠어? fx의 식을 찾아. 정답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니들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뭐가 빠졌지?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이 범위값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범위값 알아 몰라? 아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범위를 감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범위를 없애서 이제 숨겨놓겠죠. 그 과정이 바로 넓이인 거예요. 그 넓이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뭐예요? 적분 연산해야 되죠. 상대방이 절대 거기다가 x값 범위 줘 안 줘?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림 그려서 범위값 찾아와가 결국 넓이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원들의 구성을 할 때는 이름은 바뀌지만 그 특징이 바로 이 기본 베이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가 갖춰지면 뭐 하면 돼? 연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컨셉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번. 기본. 이게 된 거야. 기본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개가 뭐 한다? 다 갖춰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에서 B까지 함수식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뭐야? 그럼 해석 없이 연산만 잘하면 되는 거야. 해석하지 말고 차라리 연산을 해. 이게 되는 거야. 말뜻이 갔나요? 그래서 이런 컨셉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공부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삼각함수급이라고 있어요. 지키기만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말뜻이 갔죠?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낸다면 이미 6월, 9월에 이미 부정적분 2번 다 냈어요. 만약에 굳이 난 미분한테 양보하고 싶지 않아. 난 꼭 여기서 내야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부정적분 하나 빼고 정적분 연산 집어넣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심화가 있을 거 아니냐? 맞아요. 심화예요. 그러면 심화라는 말의 특징은 뭘까요? 결국 이거를 부셔버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부셔버리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정적분의 표현은 몇 개다? 하나다. 정적분 표현 몇 개? 하나. 근데 함수의 식을 안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값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구성했을 때 학생들이 뭐가 빠졌는지 알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앞에서 문제가 쭈글쭈글쭈글쭈글 나와요. 그리고 옆에서 갑자기 가나가 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장이 떠요.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럼 이게 도대체 맨 처음에 나오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떠요? A에서 B까지 fx, dx를 구하시오가 나옵니다. 이렇게.
더 쉽게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면 여기를 살짝 지워서 숫자로 예를 보여줄게요. 1부터 3까지 fx, dx를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나 결국 이거 구하려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필요한 거야?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뭘 몰라? fx를 모르죠. 아,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뭐야? 그러면은 함수 fx의 식 구하게 되는 거야. 식 또는 그래프를 구해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갔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돼? 이 박스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를 파헤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뭘 구하려는 거야? fx의 gx야. 정확하게 타겟팅 정해서 그 가식을 뽑아내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갔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뭘 줄 수 있어? 식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프 줄 수도 있어요. 그래프를 준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나온다면 최고차수를 알려준 다음 함수는 식 만들 거예요. 뭐뭐를 gt라고 하자라고 하면 반드시 식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관계식 줬어? 식 만들 거예요. 근데 그 밖에 모든 경우는 싹 다 뭐예요?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고 상대방은 대신 수치를 줄 거예요. 적분의 값이 얼마다, 함수 값이 얼마다, 그리고 주기와 대칭의 성질을 섞어낼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뭐 해라? 그림에다가 표현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지 말고 그 표현된 그림을 가지고 조합을 짜서 답을 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갔어요? 다만 이 문제에서 대다수 학생들은 항상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풀 때 여기 가나해서 문장이 막히는 거야. 막히면 밑에까지 읽을까 안 읽을까? 정답은 안 읽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는 끝까지 다 읽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번. 뭐 한다? 함수 fx의 식 또는 그래프 구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식을 구할 때는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는 그 밖에 모든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적분 연산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적분 연산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컨셉만 하시면 무조건 다 맞춥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현재 첫 번째는 함수의 식이 없다면 이라고 설명해 줄게요. 됐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다?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정적분의 표현이 2개 이상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다 줄게. 근데 나 요번에 요거 하나는 좀 얘기 좀 하고 가야겠네 하면서 정적분의 표현을 2개 이상 깔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알았니? 그러면 따로따로 2번 계산하라고 낼 문제는 아니잖아. 맞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정적분의 식을 2개 해주면 뭐 한다?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의 식 하나로 만들기다. 정적분의 표현 이것은 바로 한 개 만들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바로 뭐야? 정적분의 성질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정적분의 성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장난질이 좀 몇 번 있기 때문에 그 장난질에 대한 먼저 규정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옵션이 뭐냐? 첫 번째. 현재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의. 내가 연산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할 거야 라고 할 때는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될 경우는 무조건 작은 범위는 밑에 와야 됩니다. 작은 범위는 어디 있다? 밑에 존재해라. 그리고 큰 범위는 어디로 와라? 무조건 위로 오세요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A에서 B까지의 함수값들의 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두 번째는 선생님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fx, dx가 나오면 이거 B부터 A까지 fx, dx를 한 후 앞에 마이너스 취합니다. 이런 성질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 써먹을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딱 하나예요. 얘가 바로 큰 범위였을 때. 그리고 여기가 작은 범위였을 때. 이렇게 되면 해석은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잖아.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돼? 온전히 돌려놔야겠죠. 그래서 작은 범위를 밑에 만들고
큰 범위를 위로 만듭니다. 이런 용도로 만들 때만 써주는 식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게 말 뜻을 모르니까 3부터 5까지 fx dx는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fx dx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렸냐? 아, 맞죠.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뭔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갔어요? 공식의 뜻을 알아서 쓰임새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야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두들겨 맞추는 짜맞추기 형식의 문제 푸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절대로 킬러 중킬러 다 박살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를 하나 더 정리를 기초적으로 잡아준다면 뭐야?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A에서 A까지 fx dx. 이건 범위값이 어때요? 똑같죠? 원래는 벌어져야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값들의 합이다. 이게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범위가 같아져 버리면 이것은 뭐예요? 사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은 0 나올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언제 쓸 거야? 정적분으로 표현되는 함수 쓰는 거예요. 정적분으로 표시되는 함수. 그때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걔는 무슨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나는 바로 미정계수 구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미정계수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 넘어가서 아니 이거는 베이직이라 치고 정적분의 표현 이거 두 개 언제 나올 거냐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메인 이벤트 들어갑니다. 네 번째. 상대방이 주는 건 A에서 B까지 fx dx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gx dx예요. 이렇게 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범위값이 일치한다가 되는 거예요. 범위가 뭐 한다면? 일치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게 따로따로 풀 필요 없잖아. 그럼 이거 뭐 해라? 하나로 합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 그리고 요 안에 있는 함수, 어차피 적분이 합이기 때문에 연산계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합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정리해 주면 돼. 그래서 적분을 몇 개로? 하나로 만들어줘. 이거 끝났니? 그 다음에 연산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그러면 선생님 A에서 C까지 fx dx하고 플러스 C에서 B까지 gx, 현재 fx dx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함수식이 일치할 때가 되는 거예요. 함수식 일치. 이렇게. 그러면 두 개가 합쳐질 수 있는 경우는 범위가 같든지 함수식이 같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범위가 이어진다, 가운데 연산계는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이 설정에서 물론 결과는 여러분들이 많이 외웠으니까 A에서 B까지 fx dx야.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것도 목적은 뭐냐면 적분을 하나 만들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연산계가 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의 식을 뭐 할 수 있어? 오른쪽으로 이항할 수도 있거든요. 넘어가 버리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은 이거이면서 and 범위가 이어지거나 혹은 겹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글씨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쉽게 말해서 범위를 이걸 외우기보다는 글씨로 외우기보다는 말뜻을 이해하면 예물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1부터 3까지 fx dx하고 3부터 5까지 fx dx를 합쳐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함수가 한 종류니까 이렇게 되는데 1이 있고 3이 있고 5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1부터 3까지 정적분 값과 3에서 5까지 정적분 값을 합쳐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은 건데 범위 이어지잖아. 그럼 뭘 이렇게 풀어? 그냥 한 번에 1부터 5까지 해놓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거꾸로 해서 하나 마지막 더 보여준다면 선생님 1에서 5까지 fx dx인데 거기서 3부터 5까지 fx dx를 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운데 연산계가 뭐야? 마이너스. 그렇다고 여기를 집어넣어서 범위를 위아래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면 1부터 5까지의 정적분의 값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까지? 3에서 5까지 빼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1에서 5까지 했는데 3부터 5까지 빼면 뭐 남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1부터 3까지 남잖아.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리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표현을 몇 개 준다? 2개 줄 거야. 그럼 목적보다 우리는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적분의 연산도 많이 나오지만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게 누구냐? 바로 넓이입니다. 그 넓이 파트에서 보통 2개 영역 A, B로 나눈다라고 하면 100% 이거 씁니다. 그래서 이런 말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갔어요? 저 정적분의 성질 언제 쓴다고? 바로 넓이에서도 활용할 거란 얘기예요. 단독으로 쓰든지 아니면 넓이에서 또 쓰든지. 그러니까 이거 배워놓으면 뒤쪽에 넓이가 공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표현 3가지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연달아서 3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사실 팡팡팡 찍어주시고 바로 넘어가서 이제 가볍게 문제를 한번 소화해 볼게요. 심심하니까 살짝 찍어봤어요. 자, 바로 갑니다. 뭐 3문제 시간 끌 필요 없으니까 이거 편집하지 말고 그냥 바로 갈게요. 자, 보시죠. 의도만 알면 되게 쉽단 말이야. 여기가 f'x가 이건데 f형이 1이야. 그때 f1 값이 뭐야? 2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fx씩 갖고 와.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돼? fx씩 만들어주면 되지. 적분하면 x 3승 떨어지면 2.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 그쵸? 근데 f형이 1이래. 그러면 0, 0, 0 넣어주니까 여기 얼마 나와? 1.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f1 값이 뭐야? 2 더하기 1 플러스 1 플러스 1. 정답 5. 끝. 이게 되는 거죠. 점수 주겠다는 거야. 자, 6월 달에 냈어. 또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급적 점수 좀 많이 올려줄게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fx 구하시면 x의 3승 떨어지면 2 플러스 2x 더하기 c다. f형이 3이다. 오케이. 그럼 c는 얼마다? 3. 이게 0이기 때문에 넣어주면 x가 사라지는 거지. 실제로 f1이 3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값은 상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f2가 뭐죠? 그럼 여기는 16 더하기 4 플러스 3. 정답 23. 그럼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시간 끌 필요가 있는 문제야, 없는 문제야?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워낙 학생들이 점수가 낮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걸 다 깔아버렸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뭡니까? x제곱 더하기 x예요. 함수 알고 있죠? 자, 문제는 이게 오답률이 다 낮단 말이야. 공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시간인 거야. 그러면 대다수 어떤 학생이 수학이 약한 애들 여기다 x제곱 더하기 x를 바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 적분하고 이거 적분을 같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개를 빼도 답은 나오겠지. 쉽지. 근데 시간은 어때요? 오래 걸릴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다시피 적분의 표현이 몇 개 떴어요. 2개를 따로따로 내려가 하면 솔직히 답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란 얘기야. 그러면 일단 안에 넣어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 0부터 1까지 5fx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5x 플러스 fx dx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범위 값이 어때요? 같아요. 그럼 합치세요. 그러면 5fx에서 마이너스 5x 더하기 fx를 빼줘. 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게 되면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5x에다가 요거 합쳐주면 4fx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fx에다가 이제 뭘 넣어주면 돼?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x를 넣기가 되는 거야. 함수식 알아야지 문제 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본적인 것들을 숙지하는지를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얼마 되게? 4x의 제곱. 여기 해주면 4x 합치면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범위값도 알아, 정적분의 개수도 하나야, 그리고 함수식도 알고 있죠. 이제 뭐 하면 돼? 연산만 잘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3분의 4 x 3승,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범위는 0부터 1까지. 정리하시면 3분의 4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0이다. 통분하시면 6분의, 여기는 8 마이너스 3. 정답은 6분의 5야. 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게 이번 9월 목표의 특징이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를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로 이제부터 넘어가면 심화 현상들하고 활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걸 숙지해주면 그 풀이서 갑자기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만약에 이것을 등한시하고 대충 하겠다라고 하면 뒤쪽의 문제는 아예 손댈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정적분의 끝판왕, 바로 정적분 표현이 된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풀 건지 설명해 줍니다.